대해서 이렇게 챙겨 먹으면 좋다.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관절에 좋은 거가 뭐가 있을까를 좀 긁어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몇 가지는 정선을 해서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또 뭐냐면 관절 아픈 사람 진짜 많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은 다 아파. 관절이 좌우지간. 그리고 또 어디에 또 아프냐면 관절은요. 장이 안 좋으면 관절이 나빠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에 있는 바이러스가 관절에서 발견된 바이러스하고 같다. 의학적으로 증명은 아직 안 돼 있지만 많은 그 논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다? 관절이 안 좋다. 그런데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랑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장 꼭 아파요. 그래서 항상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고 그래서 설사도 자주 하거나 변비가 아주 심각하거나 그래서 잘 먹으면 잘 놓아야 돼요. 근데 잘 먹었는데 잘 놓지 않아. 그러면은 관절 같이 아파요. 그래서 관절이라는 애 자체가 우리가 좋아지려면 이 장도 같이 좋아야 되는 거를 원칙으로 해요. 근데 그 원칙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도대체 장에 좋은 거를 바깥에서 많이 이렇게 좀 사서 먹을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돈 주고 사 먹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 사 먹죠. 왜냐하면 그거 달여서 우려서 언제 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괜찮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개는 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못 고치면 그러면 약으로 못 고쳐요. 저는 그 기본을 생각하고 있어요. 늘 관절이라는 애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으면. 그리고 옛날에 약이 없을 때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 없을 때 뭐 갖고 먹고 살았어요? 식품 갖고 먹고 살았어요. 산에서 들에서 뜯어다가 먹는 거 먹고 살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거는 정말 못 고친다. 그리고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어르신들 포함 요즘에 현대병에서 가장 너무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먹고 막 몸이 안 좋아지니까 관절도 되게 나쁘고 이제 관절 나쁜 거는 그 왜 무릎에서 이렇게 팔 쭉 피면 왜 딱딱 소리 나는 거 있죠. 나도 어쩔 때 누웠다가 이렇게 손을 쭉 피면 딱딱 소리 나요. 그러면 어이씨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이 나빠지는 초기 증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디마디 이렇게 막 이렇게 두두두두둑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습관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하면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작점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관절이 좋아지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를 1순위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장하고 관절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혹시 바깥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여기 아파, 아이고 저기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부터 생각하시느냐? 변은 어떠세요? 장은 어떠세요? 장은 위장, 대장, 소장 다 합쳐가지고 합쳐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변만 잘 보는 대장만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소용이 없고요. 이런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서 어떠신가 여쭤보면서 특히 근데 역시 대장 쪽을 많이 보시는 거죠. 대장은 제2의 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어차피 뭐 제 전공도 한의학 쪽이라서 식품 영양 쪽이나 이런 쪽을 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파마니스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도움이 되는 거. 오늘은 저희 엑스포트 식구들 전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절염에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애는 사람은 아니고 애는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소개가 옷을
우슬이라는 애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슬. 우슬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슬차 뭐 이래서 뭐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실 때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마디마디가 뭐같이 생겼어요? 어, 어. 저기 저기 소의 무릎 같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요 옆에다가 사진에 소 무릎을 이렇게 사진으로 갖다가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서 넣어드렸는데 이 나무 이파리는 겨울에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산에 돌아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해가지고 그 약초 캐고 목 캐고 거기서 밥 먹고 그래서 나도 가가지고 한 달쯤은 살다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에서 산에서 가장 많이 찾는 약초 중에 하나가 우슬이라는 차에 약재예요. 근데 이 우슬은 사실 겨울에 이제 여름에 돌아다니면 잘 못 찾을 수 있고요. 겨울에 다 말랐을 때 그 뿌리를 이렇게 캐내면 참 잘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셨을 때 마디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마디도 쓸 수 있고 뿌리가 가장 또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도 중간중간에 펴서 보시면은 마디가 이렇게 좀 보이시죠? 여기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쿠팡에서 제가 쿠팡이랑 별로 뭐 엄청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구매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한 뭐 2, 300g에 한 2, 3만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옷을 한국의 저기 토산 이런 거 그렇게 써놨으니까 아닌 거를 팔진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들을 하고 있어요. 옷을 뿌리로 돼 있는 게 있고 갈아서 돼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매하실 때는 갈아서 있는 거는 사지 마세요. 항상 뭐든지 다 갈아버리면 뭐가 들었는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안 믿는 건 아니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거 뿌리를 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한번 섞어서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우슬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 저도 지인들이 굉장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쳐서 넘어지고 다치고 엉덩이뼈 나가고 좌골신경통 있고 하다못해 제 남편도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제 남편은 볼을 너무 많이 차가지고 무릎에 인대 다 찢어져가지고 나한테 욕을 바가지를 먹더니 드디어 무릎이 이제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남편 아프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릎에 좋은 거 뭐가 있을까? 관절에 좋은 거 뭐가 있을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우슬은 쇠 무릎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본초 강목에도 나오고 400년 전에 동의보감에도 이 우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진통제로 널리 쓰여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슬은 진통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절염에서 가장 탁월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관절염에. 그래서 웬만한 한의사들이 전부 다 우슬을 사용을 해가지고 환제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슬은 근데 여러분들이 한약재 되게 싸게 구매하셔가지고 싸게 잘 드실 수 있는 되게 괜찮은 한약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슬을 권해드릴 수 있고 풍습성 관절은 뭐냐면 왜 관절인데 아주 습한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비 오면은 막 아주 여기저기 뽀개지게 아프고 제가 오늘 저 지인하고도 또 나 비 와서 나 너무 아파 나 비 와서 너무 아파 이래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예 내가 강의로 때릴 테니까 들어와서 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아플 때 이럴 때 이 우술을 이렇게 우려서 드시면 되게 좋은데 우술차는 오래오래 우리시는 게 아니고요. 한 30분 정도만 우려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리 되게 괜찮지 않나요? 30분 정도만 우려서 먹을 수 있으니까 맛은 어떠냐면
좀 달고 좀 쓰고 그리고 쉬어요. 달고 그리고 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고 쉬고 쓰고요. 그래서 보통 두세 잔 정도를 마시면은 당연히 두세 잔 정도를 마시면은 좋고요. 신장 기능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우슬차는 뭐가 또 되게 좋냐면 요통에 굉장히 좋아요. 요통은 뭐죠? 허리 아픈데 왜 무거운 거 막 들어가지고 허리 아프고 갑자기 허리가 빡 하고 아파. 그러면 우슬차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성장 호르몬 촉진도 되고요. 그리고 우슬차는 신장에도 좋은데 일단은 결석을 빼줘요. 결석을 빼줘요. 그래서 왜 결석 잘 생기시는 분이 있죠? 물 너무 많이 안 드셔서도 결석이 생기고 그래서 결석이 많이 생기는데 자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빼주고요. 사포닌 그다음에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근육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건요. 골수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슬이 뭐 해줬냐면 흰머리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흰머리 막 영양소 안 맞아가지고 흰머리 나요 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우슬차 흰머리 나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슬차를 드시게 되면 우리 왜 검은 콩 먹으면 흰머리가 많이 검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우슬차도 굉장히 머리가 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좋고요. 부종을 많이 빼줘요. 그래서 부종을 많이 빼준다라는 얘기는 어혈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어혈은 뭐예요, 여러분? 피가 뭉치고 떡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러붙고 어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몸에 어혈 많으면 좋아? 완전 나빠. 완전 나쁜 거를 갖고 있으면 소용없죠. 그럼 걔를 빼주는 거는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싸차마시고 어혈도 빼주고 부종도 빼주고 이거 대박 좋지 않아요? 대신에 자궁 수축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얘는 임산부가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임산부한테는 권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임산부이신 분이 계시면 이거는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아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많이 내려줘요. 우슬차. 우리 김보은 사장님 좋죠? 이거 이러시고 지금 당장 적으시는데 최고 맞아요. 그래서 우슬차가 아마 여기에서 몇 분들한테는 또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낮은 온도에서 제가 이걸 끓여보면은요. 팔팔 끓는 데다가 팍 끓이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번 100도씨에 물을 딱 끓여 올려놓고 나서 온도가 조금 내려갔을 때 우슬이 들어가가지고 우려 나오는 게 약간 그러니까 한 85도에서 80도 사이 정도의 차에서 우려내는 게 저는 되게 이게 좋고 문헌에도 너무 팔팔 끓는데 우리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끓여놓으면 잘 쉬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차면 들어가지고 냉장고 보관하셔야 돼요. 얘는 냉장고 보관하셔야 돼요. 저는 홍콩에 호텔에 살다 보니까 냉장고가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을 게 너무 많아서 2차까지 끓여가지고 늘 자리가 없어.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우슬차 끓여, 율무차 끓여, 무가차 끓여,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만콩, 오가피, 그 다음에 제가 잘 끓이는 게,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까마귀 쪽 열매라는 게 있어요. 까마귀가 이렇게 꺼내 먹을 때 쪽 소리가 나가지고 까마귀 쪽 열매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 관절에 되게 좋아요. 제가 남편이 무릎하기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한 대 쥐어박고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무릎에 좋은 거 이렇게 챙겨가지고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같이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에도 좋고 원기 회복에도 좋고 자양강장 이래서 정력에도 회복이 되고 생리통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우슬차 딱 느낌상
무슨 만병통치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만큼 되게 괜찮죠. 그래서 온몸이 아프고 기어서 못 다니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저씨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런 거 따다가 쌀밥 먹으니까 멀쩡하게 잘 사시는 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대표적인 차가 우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슬을 달여서 살짝 해서 차로 드시면 좋겠다 싶어서 첫 번째는 우슬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거는요. 자, 얘는요. 누구냐면 율무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율무입니다. 그래서 다음 소개 거는 율무를 보여드리는데 이 율무는 알신 성분이라는 애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얘는 칼륨 배출이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 많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사실은 조금 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잔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신장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은 좀 덜 마셔야 돼요. 근데 그런 신장 안 좋은 저희 남편은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만 이게 먹을 수 있게끔 합니다. 끓여놓으면 우리 딸이 다 먹어요. 왜냐면 다이어트에 최고 좋은 제품이기도 해요. 다이어트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율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안에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도 좋고 장마철에 수분이 막 있을 때 관절염이 다 아픈데 그 습기 제거하는 게 굉장히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관절염에서 막 습져가지고 막 아프고 막 옥신옥신 쑤시고 만성 그 관절들 있죠. 아파가지고 계속 비 오면은 막 저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관절염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더 아프잖아. 그런 케이스일 때 정말 율무를 달여서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홍콩에서는요. 율무를 차에다 달여가지고 얼음 사탕, 설탕인데 얼음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걔하고 율무하고 생강을 섞어가지고 달여서 물을 뽀얗게 뽑아가지고 마시거든요. 그러면 관절에 상당히 좋고 율무가 아주 찬 성분을 갖고 있는데 생강은 따뜻한 성분을 갖고 있어서 둘을 맞춰가지고서 그거를 달여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이 좋고 율무는 그다음에 진통에도 좋고 혈전 제거되고 혈압을 아주 현저하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율무를 권해주시는 거 좋고요. 항암 효과 높고요. 종양 억제해주고요. 철분 생성해주고요. 그다음에 엽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죠? 젖산 분비가 굉장히 혈전을 잡아준다라는 얘기는 젖산 분비를 억제해줍니다. 우리 그래서 이거 비슷한 성분 B군 많이 들어있는 거 우리 제품에 오버드라이브 있죠? 오버드라이브 그거는 저기 뭐지 내가 보면 노벨상 줘야 돼. 젖산 잡는 거는 오버드라이브만큼 좋은 거 없어요. 뭐 2, 3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와 근데 이거 율무를 가만히로 끓여 먹으면 더 비싸 사실은. 근데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끓여 먹으라고 가르쳐주고 아는 사람들은 차라리 오버드라이브 사가지고 먹는 게 더 빠르죠. 오죽하면은 젖산 이런 거 분비 이런 거 다 없애니까 저기 타이거 우즈가 그 오버드라이브 먹고 비거리를 뭐 저기 뭐지 300까지 날린대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그런 오버드라이브 젖산을 잡아줍니다. 근데 율무는요. 방반색소 눈동자에 황반색소 감소하는 거를 갖다가 그걸 좋아지게끔 도와주고요. 위암이나 폐암이나 대장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율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율무가 무슨 만성 그러니까 완전 만병통치 뭐 나 오늘 하루 종일 나 딱 약장사 같지 않아요? 약 팔면 약 더 잘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약이 아니고 이거 슈퍼마켓 가서 제가 사주는 거 아니고 알아서들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거 잘 끓여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 수치 내려줘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율무는 혈당 수치 잡아주니까 좋죠. 장 건강에 좋습니까? 변비 개선 엄청 됩니다. 그래서 변비 있으시고 자 연세가 있으시면은 변비가 자연 온다?
그죠? 완전 온다. 그죠? 변비 많이 오죠. 나이 들면 변비 계속 옵니다. 장이 원활하게 스스로 수축하고 운동하는 연동 현상이 잘 안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슬슬. 그런 분들한테 율무 드시게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임산부들한테는 자궁 수축의 문제가 자궁 수축이 확 오니까 뭐가 안 좋아요? 임산부들한테는 안 좋죠. 그래서 옛날에도 어르신들이 임산부들한테 율무 안 줬어요. 한국에는. 근데 근원이 있다 없다? 근원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쥐를 실험을 했는데 임신한 쥐에다가 율무를 먹여보니까 자궁 수축이 확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자궁 수축이 되는구나. 임신한 임산부한테 율무 먹여가지고 자궁 수축 되나 안 되나 하고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임상은 없어요. 근데 동물 임상은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가 상당히 됩니다. 여기 있는 렙틴 성분이 굉장히 높아서 TR90 다이어트 프로그램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식욕 억제에 보탬이 되는 율무를 같이 먹으라고 권해주면 좋고요. 진짜 결국은 관절 습기를 빼준다라는 소리니까 결국은 염증을 잡아주는데 율무는 대단한 공헌을 한다라고 해서 염증 잡는 건 우리 몸에 모든 게 다 사실 염증 아니에요? 아프면 다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그 염증을 잡아주는데 율무는 상당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습도가 높다라고 보면요. 피부가 퉁퉁하고 좀 쪄 보이고 뭐 이런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 또 여기 누구누구 손 들어봐. 이러다가 다 손 들 거야. 그래서 왜 쪄 보이는, 살짝 이렇게 손 드시는데 맞아요. 좀 쪄 보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져가는 물만 먹으면 살찐다는, 그죠? 그래서 나 요즘 어때? 그러면 뭐 똑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가장 즐거워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찌기가 아주 쉬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율무는 단백질이 15% 이상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도 좋고 장염, 율무 끓여서 마시면 장염 바로 먹습니다. 그래서 율무 안에는 프리바이오틱하고 그 안에 그 비파도균인 이런 거,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이 율무에 상당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아주 좋다. 완전 좋다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여기서 다시 한번 찝어주면 율무는 무릎에 생기는 그 관절염 너무 아플 때 진짜 아플 때 그 습기 져서 아플 때 습기를 말려주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겨울에 많이 만나는 다른 과일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모과입니다. 그래서 다음 거는 제가 모과를 자, 과일상의 망신은 누가 시키죠? 한국 속담이 있던데 모과가 과일점에 과일상 망신시킨다며요. 근데 향기는 모과가 제일 좋지 않나요? 제가 보면 향기는 모과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생기기는 가장 못생긴 축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못생기면 못생길수록 가장 좋은 과일이에요. 벌레도 많이 먹고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과일들 중에 그러니까 특히 모과를 꿀에다가 재워놨다가 겨울에 먹으면 이 감기나 이런 데 예방에도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진짜는요. 퇴행성 관절염에 정말 좋습니다. 모과는.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잘 보시면은 특히 왜 손가락 마디마디 변형돼가지고 삐뚤어지고 무릎에 다리에 막 이렇게 변형되는 거 보셨죠? 그 케이스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움직일 때 딱딱딱 소리 나는 거 그런 분들한테 모과는 기가 막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모과를 한두 개씩은 갖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모과를 갖고 들어오면은 전면했다가 꿀에다가 재웠다가 이렇게 그걸 차를 타서 마시는데 이 모과는요 특히 물이 차는 저기 무릎에서 저 물 차가지고 물 빼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 물을 말려요. 무릎에 물이 차는 그 관절염, 물을 빼야 되는 그 관절염에 물을 말려줍니다. 무릎의 관절.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모가가 좋대. 너무 놀라지 않아요? 모가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수렴 효과라고 하는데 무릎 관절에 고이물을 빼준다 해가지고서 한방에서 모가는 약을 질 때 가장 많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감기소와 울렁거림을 진정시키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왜 아기 가져가지고 막 울렁거리고 막 그리고 어디 밖에 여러분들 얹히셔가지고 막 토하고 싶을 때 있죠. 그때 모가차를 드시는 거예요. 모가차 마시면은 바로 우리 알로에 겔팩스 먹은 것처럼 살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탄닌 작용을 해가지고 그 울렁거림이 가라앉죠.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도 많이 들어있고 얘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모가는. 그래서 근육이 긴장될 때 근육이 굉장히 긴장돼 가지고 막 쥐올 것 같은 막 이런 쥐가 날 것 같은 그 느낌 막 오고 막 이럴 때 모가는 상당히 좋고요. 소염이나 진통작용이나 척추 근육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폐기관지에도 좋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죠, 모가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 하면 완전히 저기 무슨 그 약장사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이거 도움 되시는 거니까 얘기해드리는 거. 저 모가 안 팔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세요. 근데 이 모가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본처 강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본처 강명이나 동의보감은 400년 전에 이렇게 나왔던 그런 공부하시는 그 한약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구워서 모가를 먹으면 설사를 바로 멈춘다라고 돼 있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잘 됐네요. 자, 그래서 설사를 멈춘다라는 소리는 변비는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변비는 모가차를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설사를 하면 모가를 구워가지고 아니 요즘에 에어프라이 많잖아요. 에어프라이에다 그냥 확 돌려가지고 모가를 구워서 먹으면 변비가 그러니까 설사가 바로 지사제처럼 바로 뻗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를 할 때는 이렇게 산에 가서 살아봐요. 다 이런 거 먹고 살죠. 우리 옛날에 약 없을 때 다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못생긴 모가 잘 챙기시고 모가 씨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가 씨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모가가 꽃이 약간 빨강 색깔 나는 보라꽃이거든요. 근데 모가꽃이 이렇게 팡 하고 터지기 전에 모가꽃을 따다가 그거를 갖다 지져가지고서 얼굴에다 바르면 기가 막히게 피부가 윤기가 바짝바짝 돌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해서 옛날에 선조들은요 모가꽃을 이렇게 생기면 그것 따다가 얼굴에 찧어가지고 얼굴에다가 발랐대요. 그런데 전 안 발라봐서 잘 몰라요. 자, 어쨌든 모가는 20분 정도 끓여가지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모가 되게 좋습니까? 겨울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는데 뒤에서 굴러다녔는데 그죠? 모가 차 뒤에다 넣어놓으면 향 좋다고 제가 겨울에 우리 저기 사업자님들 차를 타면 자동차 뒤에서 모가가 막 떼구르륵 올라갔다가 저쪽으로 떼구르륵 올라갔다가 그래가지고 거기 더블 사이드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딱 붙여놔 그러면 안 굴러다닐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던데 자 모가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은 모가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시오가피. 오가피인데 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 들어보셨어요? 가시오가피. 그래서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시 이렇게. 뱅어 타입. 잠깐만. 타임도. 자, 하나 더 넘기시고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파리는 자세히 보시면 이파리가 5개 정도 돼 있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가시가 바글바글바글바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이게 제게 안 넘어가네요. 자, 넘어가셨죠? 예, 가시오가피입니다. 그래서 가시오가피는요, 여기에서 보시면 가시오가피의 특징은 맵고 그 다음에 쓰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 가시오가피가 노인성 관절염 쪽에 되게 좋은 거예요. 노인성 관절염. 그리고 관절염 진행
진행이 막 가고서 막 이렇게 간 사람들한테 그 진행을 억제를 해주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하체에 이 기운 하나도 못 낼 때, 하체가 부실할 때, 그럴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골신경통에 좋다는 소리 맞나요? 이해가 가시죠? 자골신경통에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거 가시오가피는 한문으로 추풍사라고 불렀어요. 추풍사는 뭐냐면 풍이 뭐죠? 중풍 올 때 풍을 쫓아낸다라고 해서 추풍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풍기가 막 있거나 이를 닦았는데 저기 치약이 옆에서 좀 쭈르르 흐른다거나 밤에 잘 때 침을 좀 많이 흘린다. 이거 풍기 있을 수 있는 전조 증상이에요. 그랬을 때 가시오가피를 좀 끓여서 달여서 좀 드시면은 좋고요. 여자들한테도 참 좋고 류마티스 관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절염에 좋은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정말 많죠. 뒤지면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만 정선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아드려야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뭐에 좋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뒤지보다 제가 뽑아드리는 게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그중에 정선된 걸 뽑아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제일 얘는 딱 인삼하고 비슷하죠. 사포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요. 가시오것이 얘는 칼륨 성분이 아주 높아서 고혈압에 좋겠죠. 그래서 나트륨을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또 너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관절도 아픈데 신장이 안 좋아? 그러면 참 양쪽에 칼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관절이 안 좋잖아요.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많이도 못 먹이고 이걸 먹이고 저걸 먹이고 내 남편이 딱 그 짝이라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절을 정말 잘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쿠마린 성분이라는 애 때문에 혈압 조절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가피는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가피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시 오가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가피 이파리가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났거든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오가피 종류는 지금 보여드린 저런 가시 오가피가 좋고, 그리고 피부나 노화에도 상당히 좋아서 오가피 차를 마시잖아요. 오가피 이 차를 만들어서 마시면 피부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피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과음하거나 숙취 이거 저기 뭐지 해서 뭐 이런 숙취해서 한국 사람 술 많이 마시면 뭐 마신다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차로도 팔던 저 슈퍼마켓에서도 팔던데 무슨 뭐더라? 술 많이 마시면 뭐 많이 먹지 않나요?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컨디션? 아니 컨디션이라는 먹는 게 있습니까? 뭐. 헛개. 헛개랑 내가 원하는 게 헛개였었어. 헛개. 헛개. 맞아요. 헛개. 감사해요. 그래서 헛개. 얘도 헛개가 이 오가피를 먹게 되면요. 헛개가 저리 가라. 완전 좋습니다. 그래서 숙취 이런 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기관지 천식이나 알러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높은 분들 챙겨서 드시고요. 눈 건강에도 좋은데 오가피 차를 마시게 되면 잠이 기가 막히게 잘 옵니다.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뜻한 성질이기는 한데 너무 많이 드시면은 아시다시피 모든 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면은 설사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잘 드셔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 얘는 골다공증과 위염에도 좋고 근데 오가피를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면 그냥 해서 오가피를 술에 담궈 먹거나 차로 우려 드시면은요. 술에 담궈서 많이 먹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술에 담궈야지만 그 성분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냥 차로 끓이면은 성분이 잘 안 우러납니다. 그러면 오가피는 샀어. 내 말을 듣고 주니스가 이거 좋대. 그래서 오가피를 샀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소주가 몇 도지? 한 20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소주를 안 먹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한 20도쯤 되는 소주 같은 데에다가
오가피를 담궈요. 그래서 1.8리터짜리 막 큰 거 있죠. 막 이런 거 사가지고 확 담궈. 16.9도. 역시 잘하시네. 자, 그러면 걔는 조금 약하기는 한데 어쨌든 소주나 이런 술에다가 담금주는 25도짜리 따로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대가시군요. 잘 알고 계십니다. 당근소주 다 돼. 여기 술 좋아하는 사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자, 오가피를 꼭 술에다가 담그시면은 그거 오가피가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를 가져다가 다시 덮어가지고서 끓여서 드시면은 이거 끊으시면은 알코올 다 날아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가피는 술에다가 24시간 정도는 담갔다가 써야 된다. 요거는 이제 힌트예요. 그냥 해서 드시면은 성분을 다 못 가지고 갑니다. 기껏 사가지고 다려 먹는데 성분 못 가지고 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가피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통과 진정의 효과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관절 아프신 분들한테 진짜 좋고 골다공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걸 꼭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애는 얘입니다. 얘는 두청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두충, 한국말로 두충. 자, 두충입니다. 두청 아니에요. 두충, 벌레충처럼 두충. 두충인데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죠? 이거 껍데기예요. 두충 껍데기. 근데 얘가 껍질을 쓰면 소용이 없어요. 얘가 속껍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요 사진에 자세히 보시면은 저 껍질이 두 개로 이렇게 붙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두 개로 붙어 있어 보이죠? 그러면 껍데기가 울퉁불퉁한 거는 겉껍질이고 속껍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속껍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펴서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보이실 거예요. 두 개가 붙어 보이니까 껍데기가 울퉁불퉁 지저분한 거는 떼버리고 젤을 꺼내는데 젤을 이렇게 반쪽을 똑 잘라보시면은 안에 실같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두충인데 얘는요 관절 통증에 기가 막히게 탁월한데 간에도 보호가 된다 해서 동의보감에도 얘는 나와 있는 애고 몸에 습기를 빼주는데 엄청나다라고 돼 있습니다. 몸에 습기를 빼주고요. 그리고 냉증과 요실금이나 잔뇨감 같은 거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냉하고 할 때 얘는 상당히 좋죠. 근데 얘는 이 열감이 굉장히 높은 애라서 감기 기운이 높거나 염증이 되게 많이 있어. 지금 염증 상태가 높아. 안 권해요. 염증이 높은 사람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몸에 열감을 확 끌어올리는 아주 그냥 수족 냉증에 막 몸 찬 사람한테는 좋은데 열이 이렇게 열 많은 사람 있어요. 우리 김본 사장님 같이 열 많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열 많으면 안 돼 이거. 그야말로 열 빡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몸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가씨들 몸 차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고요. 그래서 얘는 소금물에 그거 아까 이렇게 뜯어내고 나서 얘를 가져다가 소금물에다가 24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놨다가 꺼내가지고 덮는다는 표현 아시죠? 프라이팬에다가 기를 안 두르고 이렇게 볶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차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수초라고 해서 우리가 법제한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법제한다라는 뜻은 안에 소금물에다가 담가놔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안에 성분을 바깥으로 빼내가지고서 얘를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고요. 성장 촉진에도 좋고요. 특히 관략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겔 운동도 막 하잖아요. 여성분들 왜 케겔 운동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시죠? 근데 거기에 상당히 관략근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충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열감이 높아서 아무나 그냥 막 먹어라라고 하지는 않고 잘 골라서 하시고요. 신장이 약한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장 약한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얘는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진짜 많이 보셨죠? 자, 작고 까만 콩. 작고 까만 콩. 그리고 얘는 무슨 콩? 호랑이 강낭콩. 호랑이 강낭콩. 근데 사람들이요. 그 작고 까만 콩, 쥐눈이 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서리태라고도 하고, 서리태는 서리가 내리고 나서 걷어들이는 콩을 서리태라고 하고, 서목태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서는 쥐라는 소리고요. 목은 눈이라는, 쥐 눈같이 생겨가지고, 쥐의 눈같이 생겨서 서목태다, 그리고 저기 서리태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색이 까맣고 작은 콩을 몽땅 다 합쳐가지고 저는 그냥 작고 까만 콩, 이게 좀 아까 보셨듯이 이 그냥 저 쥐눈이 콩만 좋은 걸로 해서 쥐눈이 콩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콩이랑 콩은 다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까만 콩은 특히 좋아. 이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까맣고 단단한 이런 콩들이, 그래서 저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는 이소플라본이 높고 어떤 애는 안토시아닌이 더 풍부해. 그래서 얘는 얘가 높고 쟤는 저게 높고 뭘 높고 낮게 따지겠어요. 그래서 검은 콩은 굉장히 좋은데 얘는 꼭 불려가지고서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해서 드셔야 돼요. 안 불려서.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콩, 콩 반찬? 아니야, 이 반찬 이름 잊어버렸는데. 누가 하나 찍어주세요. 콩을 졸인 거 있어요. 콩 반찬? 콩을 자주간 졸인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졸인, 콩자반. 땡큐. 역시. 그래서 콩자반? 콩자반. 여보세요. 나 농담하는 거지. 콩자반. 그래서 콩자반입니다. 자, 콩자반. 얘는요, 완전히 불려서 아주 그냥 말캉말캉할 때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드시면 안 되고, 제가 어디 막 뒤져보니까 막 불렸다가 압력밥솥에다가 확 해가지고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좋고, 얘는 치매에도 좋아요. 이게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기가 막히게 좋고요.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진짜 좋고요. 그리고 칼슘 무지 높아요. 폐경기, 갱년기, 와우, 얘처럼 좋은 게 없어요. 폐경기나 갱년기에 진짜 좋고요. 이뇨작용 좋아서 붓기 빼주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거 너무 풍부하죠. 철분 완전 풍부하죠. 얘네들이 다 풍부하니까 다이어트에도 기가 막히게 좋고, 어우 진짜 좋아. 칼륨도 너무 높아. 그래서 신장 안 좋은 사람은 딱 20g 정도만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장 안 좋은 사람은 콩국수도 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다 신장 안 좋은 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서리태나 이런 거로 해서 까만 콩으로 불려가지고 나온 콩국수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 녹음 소리 음성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음성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제가 한번 볼까요? 채봉님 음성어 부탁합니다. 자, 음성어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탈모 예방에 너무 좋아요. 그러면 탈모 예방에는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괜찮을까요? 완전 좋겠죠. 그래서 탈모 예방에 너무 좋으니까 이거 같이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호랑이 강낭콩이라고 하는데, 제가 선릉역에서 지나가다 보면 할머니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콩 이렇게 비닐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해서 막 해서 봉다리 묶어가지고 3,000원, 5,000원 막 이렇게 하고 파시던데, 갖은 조각돌 같이 생긴 그 콩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시장 가도 할머니들이 참 많이 파세요. 근데 그냥 다 사드리세요. 여러분들은 돈도 잘 벌잖아요. 그냥 사드리세요. 그런데 그거 사서 나한테 이득은 더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콩을 드셨을 때 여러분들 이득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강낭콩은요,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 아연 포뮬라도 팔잖아요. 파마넥스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연 경우 근육을 잘 역할을 해요. 근육이 있어야 그 관절염도 덜 아픈 거 아세요? 근육 없으면 그래서 관절 아플수록 운동도 해야 되는 걸 할 수 없어요. 아프다고 지치고 뻗어서 있으면 더 악순환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운동도 해줘서 근육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육을 잡아줘야 돼. 왜냐? 걷잖아요? 그냥 걸으면 내 몸무게가 60kg야. 그러면 무릎에 영향은 몇 킬로가 영향이 갈까요? 1.5배 정도 영향이 가요. 그러면 150kg가 위에서 하중을 누르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는 게 쉬워요? 무릎 아픈 사람이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더 별로 좀 더 아프죠? 아시죠? 무릎 아픈 사람 계단 내려가는 거는 똑바로 못 내려가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간 사람 이렇게 어디서 저기 요즘에 계단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려갈 때는 우리 몸에서 그 3.5배 이상의 하중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60kg짜리가 만약에 계단을 내려가 그러면 210kg가 눌리는 거야. 그런데 얘를 갖다가 들놀리게 잡아주는 애는 누구다?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연이 그거를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원래 무릎 관절 아프신 분들한테는 아연 포뮬라를 사실은 같이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연 포뮬라 권할 때도 있고 안 권할 때가 있으신데 권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연골 손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 개선할 때 이 호랑이 강낭콩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근육량이 높아져야 그래야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분이 좋아지려면 우리 콩 많이 드시면 기분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초 강목에도 콩 많이 드시면 더위나 갈증이나 원기 회복 엄청 많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꼭 드시도록 하고 노화나 늙을 때에는 콩 많이 먹어요. 노화나 성장기 발육 이럴 때에도 너무 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양파 껍질 삶은 거 있죠. 양파는 제일 속이 좋아요. 제일 껍데기가 좋은 거예요. 양파는 제일 껍데기 바깥의 부분이 까도 양파죠. 근데 바깥에 제일 끝에 밖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수 있는 그 내지는 그 빨간 색깔의 그 양파 껍데기 걔는 싹 씻어가지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뭔찌개 끓일 때 아예 걔는 씻어서 그냥 넣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툭툭툭 다 버리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걔는 그냥 말렸다가 항상 걔는 이 강낭콩이랑 걔랑 같이 삶아서 먹게 되면 그 캐로세틴이 도와줘가지고 완전히 도움을 많이 줘요. 몸에 정말 좋습니다. 아연과 철분이 강화가 되고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콩 이걸 많이 호랑이 강낭콩을 많이 먹으면 이 무릎에 활액이라고 이렇게 그 무릎 관절에 이렇게 활액이 있거든요. 이렇게 관절을 싸고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근데 그 활액의 도움을 많이 줍니다. 활액이 없어지면 완전 무릎 아프거든요. 완전 그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액의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관절염 속도가 완전 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에 좋고요. 그 다음에 1일 권장량은 20g 정도? 그러니까 한 컵 정도? 그냥 그 정도. 한 컵보다 더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더 드세요. 그리고 콩 종류는 1000여 종이 넘죠. 실질적으로 한 1300여 종 된다 그러고 한 90여 종, 92종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선정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거는 까마귀 쪽 열매입니다. 까마귀 쪽 열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새가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꺼내서 먹을 때 쪽 하고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쪽 하고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다음 요 까마귀 쪽 열매 다음 걸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새까맣게 생겼죠? 그죠? 얘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콧박이 주문하면 제주도산이야. 제주도 거 가져다가 드실래? 제주도 그쪽 해녀들이 이거를 그렇게 먹고
이거 제주도에 좀 산이나 이런데 가면 가로수에도 많이 이 나무 많이 심어놨어요. 저는 제주도에 갈 때마다 지나가면 까마귀 쪽 열매가 저 가로수로 심어놨네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 없이 나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실 수 있겠는데 얘가 기가 막히게 까치나 까마귀 얘네들이 새들이 가가지고 얘를 끄집어 먹을 때 쪽쪽 새들은 몸에 좋은 거 안다?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죠? 그래서 가가지고 하고 해서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불나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름이 몇 개. 지가 끊기니까 끊겼어요. 잠깐만요. 프로즌이 됐네. 자, 저 들리실까요? 들리실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까마귀 쪽 열매 해서 잘 들려요? 진짜 얘기해 주시지 감사해요. 까마귀 쪽 열매라고 해서, 까치나 까마귀가 이렇게 가서 나무에 붙어가지고 꺼내 먹을 때 쪽쪽 소리가 난다고 해서 까마귀 쪽 열매라고 하고, 구럼비 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제주도 산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해녀님들이 이거 먹어서 그 수온 밑에 내려가는 그 물의 수압 이런 데 기가 막히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거고요. 얘는 앞으로 차후 7년 안에 전 세계 서열 5위에 올라갈 수 있는 관절염 치료 생약제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너무 좋은 건데 잘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 몇백 그램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끔씩 여러분들 달여서 드셔보셔도 좋고요. 염증에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연고를 분해하는 그 물질이 있는데 걔를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우슬처럼 정말 좋은 게 이 까마귀 쪽 열매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 쪽 열매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관절염 속도를 아주 현저하게 줄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병이 막 올라오는 관절염이 계속 아프게 올라오는 거를 막 잡아주죠. 그래서 이거는 연골 보호와 염증을 완화해주고 면역을 증가해주고 완전히 이 까마귀 쪽 열매는요. 완전히 관절에 먹는 그 생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파마레스사에도 이런 거 알면 가져다가 연구 많죠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예요. 금액도 저렴하고요. 여러분들이 구해서 드실 때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쪽하고 제주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산 이쪽에 연결계신 분들은 이거 그쪽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거는 홍화씨입니다. 홍화씨. 자, 홍화씨. 자, 홍화씨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홍화씨는요. 자,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홍화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화씨가 있는데 홍화씨는요, 볶은 상태로 물에 우려가지고 그냥 차로 드시면 돼요. 근데 홍화씨가 좋아서 우리 파마넥스의 원료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홍화씨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 니놀산이라는 거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근데 뼈에 강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홍화씨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뼈에 강도를 올려주면 나이 든 사람은 먹어야 돼요?
이거 완전 먹어야 되죠. 홍화씨 가루내가지고 음식하는 데에다 여기저기 막 집어넣어가지고 끓여서 먹는 사람도 많아요. 홍화씨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해가지고 많이들 드십니다. 그리고 토코페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장 기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은 설사한다? 완전 설사한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에스트로겐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홍화씨는 그런 부분에서 좋고, 그리고 뼈 부러진 사람이 뼈 붙이는 데에는 홍화씨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홍화씨, 제가 오늘 제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뼈 부러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뼈 붙이는 거에 너무 좋아 하고서 이거 꼭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뼈 붙이는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얘도 임산부한테는 별로입니다. 임산부한테는 그 자궁 수축을 굉장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는 이 홍화씨 먹는 거는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집트나 남아시아 이쪽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엄청 많이 기르고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기르고, 그래서 홍화씨는 여러분들이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생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뭐를 저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브로콜리 정리해드려요. 브로콜리 왜 해드리느냐? 관절염 하는데 브로콜리 왜 나와요? 염증 잡는데 브로콜리 같이, 그러니까 제가 채소하고 과일 딱 두 가지를 선정해드렸으면 하나는 브로콜리고 또 하나는 체리를 제가 권해드릴 거예요. 뒤에 사진을 보면은 체리입니다. 근데 브로콜리는 제가 왜 권해드리느냐? 치매 유발하는 것도 잡아주죠. 단백질, 치매 유발하는 그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걔를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잡아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로콜리가. 그리고 설포라판이라고 있어서 항염증에 정말 좋아가지고 얘는 헬리코박터균 이런 거 억제를 해주고 유방암에도 정말 좋고 동맥경화 완전 좋죠. 위장병 완화, 비타민 U 너무 높아서 좋죠. 콜레스테롤 수치 완전 내려주죠. 그리고 근데 이 갑상선이 이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조금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을 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외에 사실 이 브로콜리 얹어드린 거는 염증을 잡기 때문에 무조건 관절염도 염증입니다. 그래서 가장 염증에 좋은 거는 브로콜리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얹어드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마늘,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강황. 강황 아시죠? 뿌리 줄기 이렇게 써가지고서 나오는 강황. 강황, 저기 인도 사람들 카레에 많이 집어넣는 강황.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강황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강, 몸에 여기에 보면 찬성분들이 꽤 있는데 생강을 넣어서 같이 달여 드셨을 때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한약재에 생강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생강은 어린 생강 말고 늙은 생강 있어요. 늙은 생강 어떻게 보시냐면 가가지고 껍데기가 이렇게 아주 바짝 말랐거나 푹 젖었거나 흙이 드글드글한 거,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나온 생강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깨끗해서 이렇게 약간 녹색빛 나면서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생강은 애기 생강. 그래서 애기 생강은 별로예요. 여러분들이 애기 생강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늙은 생강이 아마 시장에서도 가격이 더 비쌀 겁니다. 돈 1,000원 더 주시더라도 늙은 생강을 드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늙은 생강을 드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체리는 왜 권해드렸느냐? 관절염 통증에는요. 체리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라고 왜 인도에서 그 치유에 대한 그 문헌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뭐가 있느냐면 체리하고 그 다음에 생강이 올라가 있을 만큼 관절에 너무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과일 드실 때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 체리 드세요. 체리. 요즘에 체리 철인 거 아닌가? 철이 상관없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저 옛날에 카나다 살 때는요. 저기 키로에 막 이불 몇십 센트 막 이랬어요. 한국 돈으로 2,000원, 3,000원. 그래서 막 아주 이 싸놓고 먹었는데 이 동남아로 나오니까는 체리가 약간 그거 가격보다는 한 두세 배 이렇게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성인 경우는 열감이 굉장히
있어요. 만성으로 갈 때 열감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보면 밤에도 좀 아파. 그 다음에 부종이 있어. 그리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어. 그리고 만성인 사람들은 약을 계속 먹고 있어. 염증약, 관절염약 계속 먹고 있어. 자, 관절염약 많이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관절 고치는데 집이 한 채 들어요. 근데 위가 구멍이 나서 집이 두 채 들어요. 무슨 얘기냐? 관절약 많이 먹으면 위가 구멍 나기 쉽고 위천공 오고 위가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관절약은 굉장히 위에서도 가장 오래 남는 거고 몸에 가장 나쁜 약이 관절약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어떤 생약제제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먹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약, 염증도 누르는데 뭐도 눌러? 여러분들의 효과도 눌러버려요. 생약을 계속 우리 지금 다려 먹어라 뭐 먹어라 뭐 먹어라 잔뜩 했는데 그 염증약을 너무 먹어버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엔 약 없이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챙기시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터널 증후군, 손가락 관절염 뭐 이런 경우도 홍합씨나 우술, 쥐눈이 콩 이런 거를 세트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달여서 한 3개월 정도 드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아지면은 그러면 3-4잔 마시다가 2-3잔 마시다가 1-2잔으로 줄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다음 화면이 어디 있죠? 나는 야, 너무 늦게 올라오네 내가. 자, 요 전 사진. 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는요, 요겁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본포물러도 있잖아요.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해조류 이런 데에서 추출한 칼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칼슘제 사 먹으면 흡수된다? 3%. 많이 되면은 10%에서 15% 흡수. 이거는 92.8% 흡수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가격도 몇만 원 안 하죠. 그래서 올림픽의 운동선수들이 먹고 그다음에 한국의 운동선수촌이 어디죠? 뭐 태릉 선수촌 이런 데에도 들어가는 제대로 된 건강 보조식품 드시는 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여러분들 해조 칼슘에 대한 거 써놨어요. 여러분들한테 PPT 단체로 단톡방에 얹어드릴 테니까 알아서 쫙 나누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슘과 마그네슘 없으면 아예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비타민 D 없으면 칼슘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골고루 맞춰가지고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보면은 칼슘제는요. 탄산음료, 커피, 과자, 햄버거, 인스턴트 이런 거 먹으면 칼슘 안 돼요. 뼈 아픈 데는 칼슘과 카트리지, 연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거 계속해서 먹어대면서 나는 건강에 좋은 거 먹을 거야. 그거 소용없으니까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트리지 포뮬러입니다. 카트리지는 연골인데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골제 안에도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라고 여러분들 톡방에다 얹어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진. 여기에 보면은 활액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뼈하고 뼈 사이에 관절 연골이 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 활액이 있어서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연골이 계속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3mm, 3mm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닿아서 이렇게 연골이 닿아서 부딪히면 아파요? 완전 아파요? 그래서 아파요. 근데 하루에 뼈는 얼마나 움직이세요?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인다고 해요. 근데 이 10만 번을 움직이는데 이게 갖다가 부딪히니 온 데가 다 아플 수가 있게. 그리고 다른 거랑은 틀려서 여러분들이 연골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연골이 좋아지시기 시작을 하면 뭐죠?
뒤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중증 단계, 연골이 심하면 파괴되고 관절의 그 강이 좁아지고 팔막이 비대해지고 뭐 이런 낭종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적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제가 자료를 떠가지고 얹어드린 거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의외로 뼈와 연골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먹으면 호전 반응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랑은 틀려서 얘만 호전 반응이 있어요. 특히 더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약을 먹게 돼요. 또 그러면 좋아지다가 또 안 좋아지고 좋아지다 아까 얘기했죠. 스테로이드의 약을 먹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말 좋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은 참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먹어주면서 건강보조식품 챙겨서 먹어주면서 한번 연골을 한번 확 살려봐 이랬을 때 걔네 자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있죠. 자, 제 손이 보이시죠? 그러면 연골이 자라면 이게 밀리잖아. 밀리면 여기에 활공액이 채워지고 밀리면 뼈가 가만히 있다가 지들끼리 미니까 그럼 가만히 있는 데도 아파질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뼈에 대한 관절에 대한 제품을 먹게 되면 다른 거랑은 틀려서 호전 반응이 올 거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다른 거는 약 끊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약 끊어라, 뭐 혈압약, 뭐약 이런 거 다 끊으라는 소리 안 하죠. 다 먹으면서 건강보조식품 같이 먹으면 돼요라고 하는데 관절에서 해당하는 거는 스테로이드의 계열의 약은 끊어야 돼요. 걔는 끊고 그리고서 좀 아파도 참는 기간이 3개월 정도가 잘 이렇게 잘 챙겨서 생약을 먹어가면서 그 차를 잘 달여서 먹어가면서 보조제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약은 약대로 먹어가면서 이 제품은 이거 제품대로 먹어가면서 둘이 맨날 싸우다가 그 답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까? 그래서 요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센스로 꼭 알고 계셔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기 회원님들 오셔서 이거 궁금해 해가지고 오늘 관절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도움 되셨어요? 완전 도움 되셨어요? 아, 좋으시네요. 그래서 도움 되셨으니까